면 몸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는 60세부터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며 건강한 삶을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그가 100세까지 지켜온 건강 습관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60세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생활 습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 수면은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100세 의사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며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최대한 존중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몸의 재생 능력을 극대화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면 부족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만성 피로나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자기 전에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며 수면의 질을 높였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지킨 덕분에 그는 60세 이후에도 아침에 활력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루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100세 의사는 단순히 오래 자는 것보다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1시간 걷기 단순하지만 강력한 운동 효과. 걷기는 100세 의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천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그는 하루에 1시간씩 빠르게 걷는 것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걷기는 몸 전체를 적당히 움직여주고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는 날씨와 관계없이 실내 또는 실외에서 걷기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걷는 동안 마음의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었습니다. 그는 걷는 시간을 단순한 운동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와 대화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효과도 걷기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또한 걷기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였고 이는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걷기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 그는 무릎 관절이나 허리 통증 같은 노년기의 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걷기는 단순하지만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습관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60세 이후의 건강 관리를 위한 최고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소식의 중요성. 100세 의사는 균형 잡힌 식단을 철저히 실천하며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노년기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식사 습관 중 하나는 과식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배가 80% 정도 찼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소식은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그는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대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하며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받았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이었으며 단백질은 생선, 두부, 계란 등 다양한 출처에서 얻었습니다. 백세 의사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으면서도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소량 섭취함으로써 수면의 질을 높이고 야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체중 증가와 위장 문제를 예방했습니다. 그는 물 섭취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며 몸을 충분히 수분 공급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물은 노폐물 배출을 돕고 체내 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공복 상태에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몸의 순환을 깨우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의 식단 관리 비결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소식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그는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치유하고 에너지를 제공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균형 잡힌 식단과 소식은 백세 의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습관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꾸준히 실천할 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정신 건강을 위한 꾸준한 노력.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과 심호흡. 백세 의사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앉아서 숨을 고르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중요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명상 중에 심호흡을 병행하며 몸과 마음의 연결을 느꼈습니다. 심호흡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에 산소를 공급하여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특히 긴장된 상황에서 자신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명상을 통해 그는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며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건강한 마음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그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즐겼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바람을 느끼며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는 시간은 그의 정신 건강에 큰 활력을 주었습니다. 자연과의 교감은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습관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으면 건강한 몸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그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며 긍정적인 태도 유지하기. 백세 의사는 매일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을 3가지씩 떠올리는 습관은 그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은 그의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감사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작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주변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에게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성취에 대해 인정하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는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정신적인 안정감을 넘어서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느끼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백세 의사는 이를 몸소 실천하며 그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책 읽기와 새로운 것 배우기로 뇌 건강 유지. 백세 의사는 매일 책을 읽으며 지적 자극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독서를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를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으며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를 통해 끊임없이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그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후반에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이후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익히며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확장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계속 발전한다고 말하며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퀴즈나 퍼즐을 풀며 뇌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활동을 즐겼습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뇌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그는 책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독서와 학습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책 읽기와 새로운 기술 배우기는 백세 의사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습관은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3. 사회적 연결과 관계 유지의 중요성.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정서적 안정감 찾기. 백세 의사는 가족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주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전화를 통해 안부를 묻는 습관을 꾸준히 지켰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단순히 안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정서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자녀와 손주들에게 지혜와 교훈을 전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는 가족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으며 세대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며 가족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족과의 정기적인 소통은 그의 정서적 안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소중하다고 말하며 가족이야말로 삶의 중요한 지지 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동호회와 자원봉사로 사회적 유대 강화. 사회적 활동은 백세 의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다양한 동호회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관심사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환경보호 활동에 동참하며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러한 활동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외로움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친구와의 작은 만남을 꾸준히 이어가기. 백세 의사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친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에 활력을 주는 존재라고 강조하며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며 나누는 대화는 그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 서로의 건강과 삶을 체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의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고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게 도왔습니다. 또한 그는 친구들과의 작은 약속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단순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약속도 철저히 지켰으며 이를 통해 신뢰와 유대를 깊게 다졌습니다. 그는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교환하려 노력했습니다. 불평과 불만보다는 서로를 격려하고 웃음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삶의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이런 만남은 친구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백세 의사는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좋은 친구가 많을수록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며 나이가 들어도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4.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습관. 하루 10분 스트레칭과 유연성 강화 운동. 백세 의사는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이는 관절과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굳기 쉽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추천한 스트레칭은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 허리와 다리를 늘리는 동작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아침에 몸을 깨우는 스트레칭이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나이가 들어가며 균형 감각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강화하는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작이나 천천히 걸으며 균형을 잡는 연습을 통해 낙상의 위험을 줄였습니다. 이는 노년기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주 한 번의 건강 체크 혈압, 혈당, 체중 관리. 백세 의사는 매주 한 번 스스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혈압, 혈당, 체중 같은 기본적인 건강 지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자신의 몸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는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간단한 가정용 혈압계와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 자신을 점검했으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 관리는 큰 변화보다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체중 관리도 그의 중요한 습관 중 하나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체중 증가를 방치하면 관절 부담과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는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으로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꾸준한 물 섭취와 간단한 해독 습관. 물 섭취는 그의 건강 유지에 있어 또 하나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백세 의사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며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한 잔의 물은 신체 순환을 돕고 소화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해독을 위한 간단한 습관도 실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틀에 한 번은 따뜻한 물에 레몬즙을 섞어 마시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이는 몸의 독소를 배출하고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은 몸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또한 알코올과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피하며 물과 허브차 같은 건강한 음료를 즐겼습니다. 이런 선택은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습관을 참고하여 6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70대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건강, 돈, 인간관계 이 세 가지를 떠올리신 분들 많으시죠? 맞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70대가 되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후회하게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을 잃거나 돈을 잃거나 심지어 행복까지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걸 잘 지키면 70대 이후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6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꼭 체크해 보세요. 끝까지 함께하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탄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젊어 보이려고 무리하게 성형을 하거나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성형은 한 번 하면 계속 욕심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피부 탄력이 줄어들어 수술 후 회복이 더디고 부작용 위험도 커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게 식사를 줄이거나 특정 식단만 고집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살을 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과 같은 몸매를 유지하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대신 균형 잡힌 식사와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주름도 인생의 흔적이고 자연스럽게 멋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화장을 가볍게 하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리한 성형보다 내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과도한 다이어트보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훨씬 오래가는 젊음을 만들어줍니다. 젊음은 외모가 아니라 활력과 긍정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부럽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피부도 탱탱하고 몸도 가볍고 기술도 척척 익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도 언젠가 우리처럼 나이를 먹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시간 앞에서는 평등해요. 젊은이들과 비교하면서 괜히 자존감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삶의 깊이와 여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삶이 훨씬 행복해질 수 있어요. 비교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삶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인생을 있는 그대로 즐겨보세요. 나이 드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고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자존감을 높이고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젊음을 유지하려고 무리하게 노력하기보다는 나이에 맞는 멋을 찾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순한 외모보다 분위기와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멋스러워 보여요. 너무 화려한 옷보다는 세련되고 편안한 스타일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젊어 보이려 하기보다는 품격 있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헤어스타일도 너무 젊게 하기보다는 얼굴형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더 좋습니다. 피부 관리를 할 때도 너무 강한 시술보다는 꾸준한 보습과 영양 관리가 더 효과적이에요. 밝고 건강한 표정이 가장 큰 아름다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모습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입니다. 너무 젊어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현재 내 나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꾸미는 것보다 내면의 여유와 자신감을 갖는 게 더 큰 멋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과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편안하면서도 나를 돋보이게 하는 패션이 가장 좋은 스타일입니다. 진정한 멋은 외모보다 태도에서 나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나만의 개성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분들이 노후를 대비해 평생 동안 돈을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모으기만 하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돈은 쓰기 위해 모은 것이지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너무 아끼기만 하면 결국 내가 번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무분별한 소비는 안 되지만 적절히 즐길 필요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가고 맛있는 음식도 부담 없이 먹어보세요.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70대가 되면 체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예요. 돈은 죽을 때까지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게 써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삶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히 소비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너무 아끼기만 하면 정작 내가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도 필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면 자녀들도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돈이 부족할 때는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미리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식이 부모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부모가 재산을 남겨줘야 한다는 부담감은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따뜻한 정과 행복한 시간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와 갈등을 빚지 않도록
미리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경제적인 안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무리한 금전적 지원보다는 정서적 지원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아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보내는 시간과 따뜻한 마음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퍼주기보다 본인의 노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후반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돈을 쓰는 것이 아깝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행복한 경험을 위해 투자하세요. 여행을 가보고 싶다면 가보고 맛있는 음식도 즐겨보세요.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작은 행복을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은 경험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을 사는 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소비입니다. 좋은 음식, 적절한 운동,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해 투자하세요. 무조건 아끼기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선택해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행복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소비를 하세요. 돈이 아닌 행복한 순간을 남기는 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통증이나 불편함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위암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관절이 조금 아프다고 방치했더니 나중에는 걷기조차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70대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병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내 몸 상태를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가는 것이 귀찮다고 미루다가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은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치료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을 더 세심하게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병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미리미리 점검하세요.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TV나 인터넷 광고에서 이거 하나만 먹으면 병이 낫는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런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 중에는 과장된 정보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효과를 보는 건강식품은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건강식품을 섭취하면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특정한 약초나 보조제가 모든 병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병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이 먹고 효과 봤다는 말만 믿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 건강식품을 먹더라도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고 내 몸에 맞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 혈압, 심장병 환자는 약과 건강식품이 상호작용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자연적인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건강법을 믿기보다는 의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이 가장 좋은 건강관리법입니다.
영양제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 필요한 것만 골라서 먹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광고보다 전문가의 말을 더 믿어야 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무리한 운동보다 적절한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장시간 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걷기, 수영,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저강도 운동이 70대에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도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과식보다는 소식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하고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좋은 식습관은 약을 먹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줍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과 식습관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몸을 잘 관리하면 더 활기차고 건강한 7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줄어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하지만 외로움은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 고혈압, 심장병 같은 병에도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들면 삶의 활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연락을 자주 하고 새로운 모임에도 참여해 보세요.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로움을 줄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는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락을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어렵다면 작은 메시지나 안부 전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까운 친구와 주기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는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자주 연락을 해보세요. 소통을 자주 하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 활동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삶의 활력이 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차 한 잔을 나누는 것도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관계는 노력하는 만큼 유지됩니다.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후회에 집중하면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나 선택을 자꾸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질 수 있어요. 지나간 일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아쉬운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경험이 된 거예요. 후회보다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후회가 되는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후회 속에 갇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현재를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지금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70대라고 해서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일을 그만두고 시간이 많아진 만큼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글쓰기, 요리 등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배워보면 생각보다 더 즐겁고 보람찰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해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을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유튜브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도전해 보세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70대 이후에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늙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늙어버리는 겁니다. 나이를 숫자로만 생각하고 마음은 항상 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긍정적인 마인드는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낙천적인 사람일수록 수명이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매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걱정보다는 기쁨을 찾고 후회보다는 만족을 선택하세요.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내 삶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바로 시작해 보세요. 긍정적인 태도가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즐길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70대 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시죠. 나는 이제 배워도 못해라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하면 훨씬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은행 업무,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까지 모두 스마트폰으로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 영상 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을 활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양한 취미나 건강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삶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익히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렵다고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한 가지씩 배워보세요.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삶을 더 즐겁게 만드는 길입니다. 기술을 활용하면 나이 들어서도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점점 더 뒤처지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전자책을 활용하면 책을 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생활의 질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소통할 때도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쉽고 재미있을 수 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삶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에 맞춰 나도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면 점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술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70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6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까지 해왔지만 앞으로 고쳐야겠다고 느낀 부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주변의 70대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70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70대가 되면 관절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걷고 계단을 오르고 심지어 등산까지 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고 허리와 발목이 쑤시죠. 같은 나이인데도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습관과 생활 방식에서 결정됩니다.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특별한 관절 관리를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60대 이후부터라도 꾸준한 관리 습관을 들이면 70대, 80대에도 관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생활 습관이 관절 건강에 좋은지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도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의 6가지 특징과 실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부터라도 관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무릎 통증 없이 걷고 싶다면, 계단을 편하게 오르고 싶다면 지금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매일 실천하면 관절 건강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내 관절을 보호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70대에도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부터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걷기는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릎과 허리 통증이 덜합니다.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걷기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무릎 연골은 혈관이 거의 없어서 움직일 때 윤활액이 순환되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연골이 딱딱해지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걷기는 연골이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걷거나 오르막길을 많이 걸으면 오히려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평지에서 천천히 걷는 것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산책하는 사람들은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걸을 때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이 너무 딱딱한 신발을 신으면 무릎과 발목에 충격이 갈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쿠션이 있는 운동화나 편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 습관적으로 걷는 시간을 정해두면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걷기 습관을 들이면 무릎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 체중 관리,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튼튼한 사람들은 걷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벼운 운동을 함께 합니다. 특히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수영, 실내 자전거, 요가, 필라테스 등이 있습니다. 수영은 물속에서 체중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어 관절에 무리가 적습니다. 실내 자전거는 관절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와 필라테스는 몸의 유연성을 높이고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 줍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갑자기 무거운 아령을 드는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라도 꾸준히 운동하면 관절 건강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운동을 할 때는 관절이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가벼운 스트레칭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따뜻한 찜질을 하거나 마사지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관절이 더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반대로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쉽게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80대, 90대에도 무릎이 튼튼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플까봐 움직이는 것을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더 빨리 약해질 수 있습니다. 관절은 일정하게 사용해야 부드럽고 유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관절이 경직되고 근육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생활 습관은 관절 건강에 가장 좋지 않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앉아 있을 때도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나 소파에만 오래 누워 있으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유연성이 줄어듭니다. 너무 오랜 시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 관절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도 관절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라도 가볍게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아프면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관절 관리법입니다. 물론 무릎이 붓거나 심하게 아플 때는 휴식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안 움직이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항상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빨리 퇴화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오래 건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뼈 건강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무릎, 발목, 허리 등 관절을 이루는 뼈가 튼튼해야 관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관절도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칼슘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이 있습니다. 유제품이 맞지 않는 분들은 두부, 멸치, 시금치, 콩류를 섭취하면 좋습니다. 특히 멸치는 뼈째로 먹기 때문에 칼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도 칼슘과 오메가3가 풍부해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골밀도가 유지되어 골다공증 위험이 줄어듭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에 칼슘 700mg에서 1000m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식사만으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충제에만 의존하기보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절 건강은 결국 뼈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 건강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충분하더라도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만 생활하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비타민 D 생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참치,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연어와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도 풍부해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질 뿐만 아니라 근육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과 허리에 더 큰 부담이 가게 됩니다.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는 하루 800IU에서 1000IU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에서 햇빛을 충분히 받는 것입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면 뼈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안정됩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를 꼭 챙기세요.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뼈가 쉽게 부러지고 관절 건강도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지고 구멍이 많아지는 질환입니다. 골밀도가 낮아지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 엉덩이 뼈가 골절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체중을 지탱하는 운동, 예를 들면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골밀도 검사를 받으면 자신의 뼈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흡연과 과음은 골밀도를 낮추는 주요 원인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자고 가공된 음식은 칼슘 배출을 증가시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카페인이 많은 커피, 탄산음료도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면 건강한 관절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뼈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면 80대, 90대에도 튼튼한 관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음식 선택부터 다릅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관절이 붓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염증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대표적인 음식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항염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강황울금도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황 속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염증을 완화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도 관절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녹색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K가 풍부해 뼈와 관절을 보호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좋은 지방이 많아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캐슈넛도 관절을 보호하는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과일 중에서는 베리류 블루베리, 체리, 석류가 관절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블루베리와 체리는 체내 염증을 줄이고 관절의 붓기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관절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관절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튀긴 음식은 관절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탄산음료, 케이크, 과자 같은 단 음식은 염증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설탕이 많으면 체내 염증 반응이 커져 관절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빵, 국수,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도 관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체내 염증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 짜고 가공된 음식도 칼슘 배출을 증가시켜 뼈 건강을 약화시킵니다. 술과 카페인도 관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골밀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커피를 하루 2잔 이상 마시면 칼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피하면 무릎과 허리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은 늘리고 해로운 음식은 줄이는 것이 관절 건강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등, 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참치 오메가스가 풍부해 염증 완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두 번째,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K가 관절을 보호합니다. 세 번째, 견과류 호두, 아몬드, 캐슈넛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네 번째, 강황울금과 생강 천연 항염 효과로 관절 염증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 베리류 블루베리, 체리, 석류 체내 염증을 낮추고 관절의 붓기를 완화합니다. 이 5가지 음식만 꾸준히 섭취해도 관절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관절염 예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무릎과 허리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관절을 보호하는 음식을 더 많이 챙겨 드세요.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평소 식단부터 건강하게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매일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 70대, 80대에도 관절이 튼튼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 곧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무릎이 튼튼한 사람들은 대부분 하체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무릎 관절은 단순히 뼈와 연골만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근육이 지지해줍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이 강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체 근육이 약하면 작은 충격에도 무릎이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도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려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야 합니다. 하체 근력이 강하면 계단을 오르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도 관절에 부담이 덜 갑니다. 반대로 근력이 부족하면 무릎이 흔들리고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이 강하면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하체 근력이 약한 사람들은
무릎 관절염 위험이 더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무릎을 지지하는 힘이 강해져 걸을 때도 안정감이 생깁니다. 허벅지 근육이 강하면 무릎이 덜 흔들리고 낙상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하체 근력이 튼튼하면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와 발목 관절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근력을 키우면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운동이 어렵다면 일상에서라도 다리를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근력이 곧 관절 건강을 결정합니다. 하체 운동을 생활화해 보세요. 무릎 건강을 위해 헬스장에서 무거운 아령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무거운 운동은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만 꾸준히 해도 무릎을 보호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 앉았다 일어서기 스쿼트가 있습니다. 벽에 기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근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 레그레이즈도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는 운동도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무릎이 튼튼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하지만 관절이 약한 분들은 계단을 너무 많이 오르내리면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하면 관절이 더 유연해집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해도 무릎 관절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관절이 점점 튼튼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꾸준한 근력 운동은 무릎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씩 근력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특별한 운동기구가 없어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관절 강화 운동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의자를 활용한 스쿼트 운동.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허벅지 근력이 길러집니다. 두 번째,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10초 동안 유지한 뒤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허벅지와 무릎 주변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세 번째, 발 뒤꿈치 들기 운동.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종아리와 발목이 튼튼해집니다. 네 번째, 벽을 이용한 스쿼트 운동.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무릎을 90도로 구부렸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 동작은 무릎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앉아서 발목 돌리기.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관절이 유연해집니다. 이 운동들은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집에서 실천해 보세요. 관절이 점점 튼튼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려면 체중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관절이 받는 하중이 증가하여 무릎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몸무게가 1kg 증가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3배에서 5배까지 증가합니다. 즉, 5kg만 늘어나도 무릎에는 15kg에서 25kg의 추가 압력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체중의 6배에서 7배까지 무릎에 부담이 실릴 수 있습니다. 과체중이 지속되면 연골이 빨리 닳고 관절염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 중 상당수는 체중 증가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체중을 줄이면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완화됩니다. 몸무게가 5kg 줄어들면 무릎 통증이 5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무릎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할수록
무릎 연골 손상이 빨라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와 발목 관절에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체중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과체중을 피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체중이 줄면 관절의 부담이 확 줄어들어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체중 관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식 섭취를 조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합니다. 특히 저녁 늦게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체중 변화가 적고 관절에도 부담을 덜 줍니다. 무릎이 튼튼한 사람들은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근육을 유지하고 무릎을 지탱하는 힘을 키웁니다. 정제 탄수화물 흰쌀, 밀가루보다 현미,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량을 갑자기 줄이는 다이어트보다는 천천히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관절 건강에 더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체중 관리와 관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연골이 건조해지고 관절 마찰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는 습관도 체중 조절과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중이 적절하면 관절의 부담이 줄어들어 더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 움직임이 편하고 피로감도 덜 느껴집니다.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체중을 꾸준히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무릎 건강을 위해 체중 감량을 고려하고 있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갑자기 굶거나 무리한 다이어트는 관절과 근육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아침을 거르면 점심과 저녁에 과식하게 되어 체중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닭가슴살, 두부,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가공식품을 피하고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하세요.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 단 음식은 염증을 유발하고 체중 증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빠르게 걷기, 실내 자전거, 가벼운 스트레칭을 지속하면 관절 부담 없이 체중 감량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습관화하세요. 식사 후 움직이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면 관절이 가벼워지고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무릎, 허리, 어깨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나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관절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가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앉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 깊숙이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척추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소파에 오래 앉거나 다리를 꼬는 습관은 무릎 관절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서 있을 때는 양발의 균형을 맞추고 한쪽 다리에 무게를 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걸을 때도 등을 펴고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걸으면 무릎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고개를 너무 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자세는 목과 어깨뿐만 아니라
허리와 무릎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목과 허리에 부담이 가고 척추 정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만 유지해도 관절이 훨씬 편안해지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무릎 건강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관절 보호 습관을 실천합니다. 바닥에 앉는 것보다 의자에 앉는 습관을 들이면 무릎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무릎 연골이 더 빨리 닳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무릎을 살짝 굽혀 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동작은 무릎 관절에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래 서 있는 경우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기보다 양발에 균등하게 힘을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말고 자주 움직여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무릎에 부담이 가기 쉬우므로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가락과 손목 관절도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면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무릎과 발목에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항상 쿠션이 좋은 편안한 신발을 신습니다. 특히 발이 편안한 신발을 신으면 걸을 때 무릎 관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만 바꿔도 무릎과 관절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무릎과 관절을 보호하는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관절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무릎이 튼튼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관절 건강을 점검합니다. 관절 통증이 느껴지면 참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관절염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방치하면 연골이 점점 닳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연골이 한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무릎과 관절 건강 검사를 받으면 이상을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뼈 건강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MRI나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관절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릎이 불편할 때는 운동을 잠시 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거나 전문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초기에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작은 통증이라도 계속되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빠른 치료가 관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관절 건강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도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무릎과 관절 건강은 운동, 식습관, 체중 관리, 생활 습관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관절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올바른 식습관, 하체 근력 강화 운동만으로도 관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 유지, 무릎 보호 습관, 적정 체중 관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관절을 보호하는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무릎과 튼튼한 관절로 80대, 90대에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절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가장 공감되거나 실천하고 싶은 관절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무릎 건강 비법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실천하는 작은 건강 습관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건강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세요. 주변에 무릎이나 관절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